일단 이번에 그 반이 이제 뭐 1차는 88명 그리고 또 나머지는 뒤에 이렇게 입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반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반이 두 개로. 그래서 그 반 두 개가 좀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다라는 평을 저희 지금 입사한 친구들에게 들었거든요. 나이는 보니까요.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96년생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96, 97이 있다는 말인데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가장 많은 비율, 그 연생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여자 쪽은 03년생에서 05년생 비중이 좀 많다라는 것 같고요. 꽤 있다 생각보다. 남자 쪽은 01년생 비중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크게는 없고 이제 30살, 31살까지는 그래도 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비율,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비율이 확실히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라는 좀 확실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머지는 비전공, 어문 계열 특히 많다고 하고요. 경영이나 기타 전공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이 두 개가 나뉘었는데 어떤 쪽은 항공과가 더 많기도 하고요. 어떤 반은 비항공과가 좀 많다라고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하공업 전문대학 당연히 많고 실제 체감상으로 정말 한 2, 30%는 넘는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외에는 이제 2년제 기준으로는 뭐 수가대, 부천대, 연성대, 한양여대 이 정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고 4년제는 이제 정말 한 서대 말고는 크게 많이 보이진 않나 봅니다. 뭐 극동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명이 있는 거 합격자의 어떤 분포도가 좀 많은 학교는 4년제는 한서대가 좀 유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공 쪽은 우리가 아는 뭐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뭐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전문대 항공과 출신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가 정말 소수일 거예요. 2년제라면 항공과 아니면은 사실상 항공사 합격이 쉽진 않기 때문에 소수로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과 그리고 미용과 뷰티과 뭐 이벤트과 치료음악과 합격시킨 사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케이스가 다양하진 않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전현직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전현직이. 그러니까 그 전현직을 적은 분들도 있고 안 적은 분들도 있을 텐데 경력이 좀 길거나 외국 항공사 다녔던 분들은 경력을 대부분 작성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작성하지는 않고 이제 그냥 합격을 해서 동기가 되어 보니 이제 좀 경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FSC 항공사 합격하는데 엄청난 스펙, 엄청난 화려한 경력보다는 몸에 배어있는 서비스 태도 마인드, 미소, 보이스 컨트롤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FSC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항공사 전현직, 진에어, 티웨이, 에어프레미아, 에어서울, 뭐 에어부산 등등 해외 항공사 에티하드, 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KLM 이렇게 이제 전현직들이 꽤 많다라고 하고요. 한 반에는 이제 전직이 29명 중에 11명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반인 전현직이 뭐 한 5, 6명 미만이라고 하는 걸 보면 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반을 나눴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나이 기준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뭐 점수 순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반의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최종에서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물어봐요. 그게 이제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꼬치꼬치 캐묻는 거 되게 많이 하는데 FSC는 지금 뭔가 공통 질문으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크게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분위기도 되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한 팀은 이제 팀이 두 개로 나뉘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하면서 좀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또렷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도 있었고요. 좀 야무진 타입이죠. 착해 보이지만 일을 맡으면 척척 열심히 하는 느낌.
그리고 조직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당연하긴 해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인사나 이런 것들은 예의 갖추는 거 좀 습관화해 두시고 면접관님과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도 좀 약간 기본적인 어떤 인사 애티튜드, 리액션 이런 것들은 좀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 아, 네, 면접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요런 정도의 기본적인 리액션 정도 나오는 게 합격의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팀은 MBTI가 E, 분위기 메이커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했고요. 또 어떤 반은, 생각보다 I,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외향적인 사람도 많고 좀 조용조용한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막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강아지 같은 흰둥이 상도 있고 고양이 같은 상도 있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현모양처 상, 또 인플루언서 같이 활발한 사람 되게 다양해요. FSC로 갈수록 더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피부가 까만 편이니까 안 돼. 나는 키가 작으니까 안 돼. 나는 전공이 이러니까 안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대형항공사이고 그 이유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완전 핏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옷상에 미소가 생활화된 사람이 많다고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95% 이상. 거의 대부분 한 두세 명은 좀 뚱하게 있나 봐요. 표정도 안 좋고 선한데 똑 부러지는 느낌. 착해 보이는데 야무지 느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 단정하고 호감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미소나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외형은 다 비슷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양하다고 해요. 토끼상, 동안 느낌 친구들 많고요. 토끼상이라고 하면 이번에 솔로 지역 5의 맥이녀 하은 씨가 약간 토끼상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 경우도 많고 아랍상, 여자 아랍상이면 되게 진한 느낌이죠. 동양적인 무쌍, 화려한 인상, 냉미녀, 소수지만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는 160 초반 많고 170 중반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 최고 작은 게 160 2, 3 정도 같은 체감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키가 작은 건 오케이. 근데 얼굴이 작고 비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와, 키가 작지만 그 키가 작은 게 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그렇고 가장 자격증, 어학 스펙 경력을 뭐 좀 높게 보지 않는 곳? 그게 이제 저는 대한항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토스 IH, IM3 단일 스펙으로만 합격한 케이스가 여러 보였다. 전반적으로 스펙을 크게 보진 않는 느낌이었다라고 좀 선을 그어둔 것 같고요. 남자 쪽은 토익 900 플러스 많고 800 중반 이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정도로 900 플러스 알파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스도 AL 비중이 높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150명 정도 뽑았나요? 그 중에서 10%가 남승무원인 것 같은데 남자는 역시 스펙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뭐 사실 장가갈 때도 능력 중요하잖아요. 이게 참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승무원도 여토사이다 보니까 남승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래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은 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남자분들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안전자격증 제2 외국어 같은 추가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스펙보다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이미지를 더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줬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남자 동기의 특징, 남자들의 특징 좀 이야기할게요.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왜 뽑혔는지가 오히려 잘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보이스와 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기내 있는 느낌이라고 해요. 발표를 했는데 기내 있는 느낌인데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해주신 여러분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려버리는 말투가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말투가 대부분에 있다라는 거. 합격한 저희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했거나 어학 능력, 실력, 성적이 특출나다. 그리고 현직 전직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요. 외적인 강점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체형은 좀 키가 큰 편에 체격감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전공도 남자는 항공과는 뭐 소수고 경영학과, 체육학과, 인문 관련, 어문 관련, 미대는 이제 또 우리 친구긴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요런 정도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막 유니폼이 안 바뀐다 이런 말도 많지만 지금 바뀌는 것을 거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육원 안에서. 그리고 12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 사명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대한항공으로 합병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아시아나항공 그 항공기 기내에서도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직전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이제 실제 입사해보니 느낀 어떤 느낌, 감정, 데이터들을 쫙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